송미덕 사주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사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사주를 맞추는 영상이 아니라 개념을 함께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나는 그 산의 마음으로 살리라. 윤율산부동 원효산부동. 오늘 익히신 후 다시 찾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천간 신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금을 설명할 때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갑다, 냉정하다, 까다롭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말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신금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신금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기 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금은 큰 쇠가 아니라 보석 같은 금이기 때문입니다. 큰 쇠는 부딪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석은 다릅니다. 작은 흠집에도 마음이 남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섬세한 사람입니다. 신금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아서입니다. 상대의 표정, 말투, 분위기, 속마음 이걸 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말 없네? 차갑다? 아닙니다.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느끼는 겁니다. 신금이 가장 아플 때는 무시당했을 때가 아닙니다. 마음을 몰라줄 때입니다. 신금은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에서는 이미 이해했고 참고 있었고 맞춰주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 채 넌 왜 그래? 이 말을 들으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무너집니다. 신금은 아무에게나 마음을 안 엽니다. 이건 자존심이 아니라 마음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신금은 관계를 고를 때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결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래 봅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금이 마음을 열면 그건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신금은 이런 사람입니다. 신금은 눈에 잘 띄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 나서지도 않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이런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 조용히 책임지는 사람. 그래서 신금 옆에 있으면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지. 신금의 진짜 힘은 강함이 아니라 버팀입니다. 신금은 소리 안 내고 버팁니다. 티 안 내고 견딥니다. 말 없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표현 안 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너 차갑다. 너 정없다. 너 너무 계산적이다. 이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오늘 이 말을 기억하세요. 신금은 차가운 게 아니라 마음을 쉽게 안 쓰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따뜻한 건 따뜻함이 아니라 가벼움입니다. 신금은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입니다. 신금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섬세한 사람이고 말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느끼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금을 한마디로 말하면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가장 여린 사람입니다. 신금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14가지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신금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신금은 왜 차가워 보이는가? 세 번째, 신금의 가장 큰 능력. 네 번째, 신금의 상처받는 방식. 다섯 번째, 신금의 인간관계 방식. 여섯 번째, 신금이 흔들릴 때.
7번째, 신금이 강한 사람의 특징. 8번째, 신금에게 맞는 환경. 9번째, 신금이 물건을 고르는 방식. 10번째, 신금을 한 문장으로 정리. 11번째, 신금에게 잘 맞는 직업. 12번째, 신금에게 맞지 않는 직업. 13번째, 신금의 건강 특징이 있습니다. 14번째,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금은 어떤 존재인가? 신금은 쇠가 아닙니다. 보석입니다. 쇠는 부딪혀도 괜찮지만 보석은 흠집이 나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섬세한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면 신금을 평생 오해합니다. 두 번째, 신금은 왜 차가워 보이는가? 신금은 감정 표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쉽게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신금은 감정을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차갑다? 아닙니다. 깊은 겁니다. 세 번째, 신금의 가장 큰 능력. 신금은 행동력이 강한 글자가 아닙니다. 말솜씨가 좋은 글자도 아닙니다. 신금의 진짜 능력은 보는 눈입니다. 사람을 보면 본질을 보고, 상황을 보면 핵심을 보고, 말을 들으면 속뜻을 봅니다. 그래서 신금은 속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신금이 상처받는 방식. 신금은 크게 혼나도 잘 버팁니다. 손해봐도 견딥니다. 하지만 딱 하나 못 버팁니다. 마음을 몰라줄 때. 신금은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에서는 이미 참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고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넌 왜 그래? 이 말을 들으면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은 무너집니다. 다섯 번째, 신금의 인간관계의 방식. 신금은 사람을 빨리 친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정 없다. 하지만 신금은 정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나 안 믿는 겁니다. 신금은 관계를 고를 때 조건이 아니라 결을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오래 갑니다. 여섯 번째, 신금이 흔들릴 때. 신금은 화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금은 닫는 사람입니다. 힘들어지면 말을 줄이고 연락을 줄이고 표정이 사라집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닫힌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신금이 강한 사람의 특징. 신금이 강한 사람은 겉으로 튀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기준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눈에 띄진 않지만 옆에 있으면 느껴집니다. 이 사람 믿어도 되겠네. 여덟 번째, 신금에게 맞는 환경이 있습니다. 신금은 아무 환경에서나 빛나지 않습니다. 신금이 빛나는 환경은 기준이 있는 곳, 규칙이 있는 곳, 정확함이 필요한 곳입니다. 반대로 신금이 힘들어지는 환경은 감정 소모가 많은 곳, 즉흥적인 조직, 기준 없는 관계입니다. 신금은 자유보다 정확함이 있을 때 살아납니다. 아홉 번째, 신금이 물건을 고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금을 보고 비싼 거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금은 비싼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걸 좋아합니다. 신금에게 물건은 소비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싸고 화려한 것보다 단단하고 오래 가는 걸 고릅니다. 열 번째입니다. 신금을 한 문장으로 정리. 신금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섬세한 사람이고, 말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느끼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금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가장 여린 사람입니다. 신금은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입니다. 10번째, 신금에게 잘 맞는 직업이 있습니다. 신금은 아무 일이나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금에게 맞는 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확해야 하는 일, 신금은 대충 하는 걸 못 견뎌 합니다. 틀린 상태로 넘어가는 것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잘하는 일은 대부분 이런 종류입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 분석이 필요한 일, 기준을 잡는 일, 결과 책임지는 일. 예를 들면 상담, 분석, 연구, 감정, 법률, 의료, 디자인, 품질 관리 이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금은 결과가 흐릿한 일보다 결과가 명확한 일을 할 때 능력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12번째, 신금에게 맞는 직업이 있습니다. 신금이 힘들어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이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가 안 맞아서입니다. 신금이 힘들어하는 환경은 감정 소모가 많은 일, 즉흥적인 조직, 기준 없는 팀, 말 바꾸는 상사 이런 곳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금은 기준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규칙 없는 환경에서는 능력이 있어도 힘을 못 씁니다. 13번째, 신금의 건강에 대해서 특징이 있습니다. 신금은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 먼저 피곤해지는 타입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기운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감정을 참을 때, 속마음을 말 못할 때, 억울한데 설명을 못할 때, 이 상태가 길어지면 몸보다 먼저 기운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신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몸 관리보다 마음 정리입니다. 신금은 쉬어야 회복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리해야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신금은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치는 사람입니다. 신금은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사람이고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입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해가 지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는 동안 자연은 반드시 정리의 시간을 둡니다. 음간의 시간은 바로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의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신금은 그 감정을 자르는 글자가 아니라 밤으로 넘어가기 전 마음을 가라앉히는 단계입니다. 신금은 예민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들어가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필요한 존재인데 왜 항상 넘어가는 구간일까? 왜 나는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지? 하지만 자연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시간이 없습니다. 해가 뜨는 시간만 소중한 게 아니라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밤은 오지 않고 다음 날의 태양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신금은 주인공처럼 빛나는 시간이 아니라 빛이 사라진 뒤에도 자연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금은 서운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섬세하고 가장 책임 있는 단계입니다. 신금이 서러운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박수받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박수치는 시간보다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씁니다. 신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빠지면 전체가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신금에 대한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깊은 신금의 이야기는
유료편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내용만으로도 신금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렸습니다. 사주는 사람을 겁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금과 경금의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씨가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게 흐르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금을 차갑고 날카롭게 표현하는데 이 글씨는 다릅니다. 단단하지만 부드럽다. 이건 진짜 신금의 표현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그 산의 마음으로 살리라. 옌율산 부동 원여산 부동